네, 안녕하세요. 경아 엄마입니다. 아까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서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마저 하려고 다시 켰어요. 제가 그때 폐업할 정도로까지 정말 큰 사건이 있었고, 그때 실제로 직원들하고 이제 저희 카페 공지를 다 했어요. 폐업하겠다. 이번 달까지만 하겠다. 그때 사고가 터진 게 10월 추석이었는데 11월 달까지 모두 적립금 있는 거 다 소진해 주셔라. 이렇게 하고 공지를 올렸었어요. 정말 폐업할 생각이었고, 그때 왜 그랬었냐면 이제 동그랑땡 붙이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다른 걸 전혀 신경 쓰지 못했는데 냉장고 한 대가 전원이 나가버렸던 거예요. 너무 이제 과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동그랑땡 반죽이 한 8바트 정도 있었고, 저희 그 동그랑땡 반죽으로 이전 저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동그랑땡 반죽이 한 40바트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 8바트가 그 냉장고에 들어 있었고, 다행히 막 그렇게 꺼진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가지고 그 중에 2바트가 상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그랑땡 다 붙이고 한 바트 더 가지고 오려고 냉장고를 열어서 붙이는데 아무래도 냄새가 이상해서 다른 이모들 이제 뭐 고추장 같은 거에 속 넣는 거 보면서 이거 냄새 이상하지 않냐고 한번 보니까 그때 또 코로나여가지고 전부 마스크를 끼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2바트가 상했고, 근데 이미 그 중에 한 바트는 이모들이 다 속을 넣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일일이 냄새로 찾는데도 그게 사실 워낙 전 냄새가 강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막 계속 가게가 전 냄새 풍기고 있으니까 찾지를 못해서 이 2바트 때문에 뭐 30 몇 바트를 다 버릴 수도 없고, 지금 같았으면 버렸을 것 같아요. 변명이지만. 근데 이제 그때 추석 2차 배송, 그러니까 마지막 배송 날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 반죽을 다시 만들어서 붙일 시간이 물리적으로는 그냥 불가능이었고, 근데 이거 음식을 전체 다 안 보내면 그날 배송이 한 300건 있었는데, 명절 음식 전체를 다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냄새 나는 거 나도 고르고 이모들도 고르고 포장하는 언니들도 고르고 고른다고 골라봤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섞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너무너무 이제 제가 잘못했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어요. 폐기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명절 음식이 그때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살 수만 있으면 제가 100% 환불을 다 해드렸을 건데, 시간도 저희 명절 전날 아침에 받으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없지. 또 이 많은 거를 다 취소를 하면 뭐 아무튼 그런저런 생각에 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2바트 정도니까 막 크게 많이는 안 들어갔겠지. 제발 고른다고 골랐으니까 제발 아무 일 없어라 하고 보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상한 전을 받으신 분은 사실 몇 분 안 돼요. 한 대여섯 분, 7분 정도 상한 전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손님들은 대부분 없었고, 대부분 이제 그 농라라는 사이트의 손님들이셨는데, 이제 글을 이제 쓰신 거죠. 이렇게 상한 거 보냈다. 지금 명절인데 장난하냐. 뭐 이런 식으로 몇 분, 한 두세 분이 그렇게 글을 쓰시니까, 그것까지는 인정하고 환불을 해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시켜놓고 드시지도 않은 분들 또는 문제가 없는데도 찝찝해서 먹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제가 없지만 나는 이거 회수 반품하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키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환불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손님 같이 좀 저희 카페를 통한 주문 같이 커뮤니티가 좀 오래 형성돼 있고 신뢰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상한 거 빼고 먹었어요. 뭐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고 거의 또 상하지 않았는데 이제 농라 같은 경우 한두 분이 그렇게 글을 올리니까 전부 다 못 먹겠다, 못 먹겠다, 못 먹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때 농라에 하여튼 현금 환불한 것만 그때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카드 취소하고 어쩌고 한 게 거의 3천만 원 정도 취소 환불을 다 했어요. 돈은 아깝지가 않았는데 어 아무튼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명절이었고 정산이 안 되잖아요. 빨간 날이라. 그래서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서 전액 현금 환불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물건값으로 이미 직원들 뭐 상여금 물건값으로 다 썼지 돈은 한 푼도 없지 카드 현금 서비스도 뭐 한도가 다 써서 안 되지 막 진짜 딱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3일 동안 환불 안 해준다고 일부러 그랬다 한 건 하고 튀려고 했다 뭐 대목 잡으려고 막 작정했냐 시킨 분들 시키지 않은 분들 모두 막 그렇게 댓글로 아무튼 초토화가 됐었어요 농라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3일을 시골 내려가는 길에 나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저만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아무데나 호텔에 가가지고 혼자 3일 내내 그냥 울었어요. 그때 정말 진짜 죽을까? 막 그 생각밖에 없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보이지 않았고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그만큼 신뢰를 잃어서 나는 다시 신뢰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컸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방으로 배달까지 다니면서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죠. 내가 직접 배달했다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생색내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배달까지 하고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시키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몰려들어서 이렇게 나를 비난하나?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뭔가? 그리고 그러면서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지방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방을 안 가고 좀 더 세심하게 가게에서 살폈어야 되는데 모든 직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막 성질 내면서 직원들이 계속 취소를 유도하더라고요. 그 손님들한테. 네가 뭔데 취소 유도하냐? 내가 언제 너한테 배달 가라고 했냐? 나 배달 가는 거 네가 왜 걱정하냐? 막 이러면서 막 사무실 애들한테 엄청 화를 내고 그렇게 해서 벌인 결과가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그때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폐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폐업 공지를 글을 올리고 했는데 뭐 그거는 지나간 에피소드로 넘길 수 있는데 제가 그때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건 딱 하나예요. 그때 직원들한테 나 이래서 너무 힘들다 미안하다 나 폐업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지옥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카페에 글 올린 걸로 직원들한테 다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나 폐업하겠다. 11월 말 일자로 폐업한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카페 글 보고 다들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걸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손님한테 피해를 끼치기 싫다는 내 가치관 하나 때문에 전체의 희생과 전체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잘 되면 너무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 가게가 진짜 휘청거릴 정도의 엄청난 가게 전체의 손실로 다가왔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갈등, 상처, 뭐 손님들에게 잃은 신뢰 이런 게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뭐 유리용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제 세 분야에서 유리용기를 각각 하면서 세 부분에서 다 세 팀에서 서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야간 배송팀도 따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글라스락이 무거우니까 다른 보냉 가방 위에 그걸 쌓으면 다른 보냉 가방의 반찬통들이 깨지거나 다 새요. 그래서 그 글라스가 든
가방은 동선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차에다가 보관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송하면서 뛰다가 부딪히면 깨지고, 그래서 배송 기사들도 너무 힘들어했고, 그래서 그런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내 가치관을 주장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가게 전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얻은 게 물론 있지만 그 손님 한 분 한 분은 이제 나중에 뭐 대전 가고 세종에 가고 이런 걸 아신 손님들은 되게 감동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두 분의 손님의 감동도 물론 너무 중요하고 감사한데 너무 많은 거를 희생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방식을 많이 바꿨죠. 되도록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하고 협의해서 하고 직원들이 싫다고 하는 건 하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타협을 한 거죠.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손님들은 남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저를 보면 왜 손님한테 끌려다니냐, 뭐 왜 을처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손님하고 저하고 가불관계 뭐 그런 걸 따질 생각도 전혀 없고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손님이 제 사장님이에요. 제 은인이고 저한테 돈 주는 사람이고 저한테는 그래요. 손님 없으면 저는 먹고 살 수 없고 직원도 거느릴 수 없고 꿈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뭐 갑과 을을 떠나서 뭐 내가 노예처럼 이 손님의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물론 이런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현실과 이상형 사이에서 타협하려고 노력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동종업계가 이렇게 많고 그 중에서 선택받아야 되는 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손님의 선택도 소홀한 게 없어요. 너무 다 감사하고 좋은데 이제 그거를 내가 모든 손님에게 감사한다고 해서 나 혼자만 불편해하면 다 해드릴 수 있는 일을 직원들 모두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 가게 전체의 조리 시간이나 타이밍을 다 놓쳐가면서까지 그렇게는 이제는 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하고 타협하고 손님들하고 양해를 구하고 맞춰갈 거는 맞춰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게 저의 숙제인 거죠. 계속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 이상과 손님들의 요구와 직원들의 불편을 잘 이렇게 합칠 수가 있을까, 잘 녹여낼 수가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뭐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많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쫄딱 망할 뻔했기 때문에 뭐 내 방식이 다 맞다 어쨌다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붙이자면 차라리 아싸리 애초에 거절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요. 저는 처음에 손님한테 거절을 못해서 지금도 누구한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누가 뭐 해달라 그러면 일단은 왠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사람이라 그래서 더군다나 손님한테는 그게 더 심했죠. 그냥 온갖 개인 요리사, 개인 집사처럼 모든 일을 다 해드리고 싶었고 또 그게 지금도 나만 불편해서 되는 거면 다 해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하다가 못하게 되니까 이거를 손님들이 속상해 하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서비스의 개념이구나. 감사했다. 그동안 해준 것만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손님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그 중에도 일부는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 쟤는 해주는데 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나는 안 해주냐. 뭐 이런 손님도 있고 유리그릇 같은 경우 손님들이 같은 회사에 유리그릇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제가 꼭 써달라. 그릇과 뚜껑에 모두 이름을 써달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도 제가 손님 그릇에 맘대로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님한테 써서 보내달라고 강조를 하는데도 안 써보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포장을 하다가 이 그릇이 누구네 건지를 모르고 손님한테 그릇이 바뀌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너무 나빠하시는 거예요. 왜 내 그릇을 다른 집에 보냈냐? 왜 다른 사람이 먹던 그릇을 나한테 보냈냐? 찝찝하다. 이거 다 환불해라. 그러면서 정말 나의 선의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의 반응들이 나오는 거를 보고서 내 이상향과 손님과 또 직원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애초에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생각해보고 어려울 것 같은 거는 애초에 거절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구나. 괜히 나중에 이제 서운하다고 느끼신다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배송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강동구, 제가 이제 동은 잘 모르는데 잘 아는 송파구로 예를 들어보자면 올림픽 주경기장 있는 동네가 삼전동이죠. 그 삼전동 바로 옆에 이제 하나만 넘어가면 뭐 역삼동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구는 다른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배송 기사들하고 근로계약을 맺을 땐 강남구에서 이쪽만 배달을 가라 하고 근로계약을 맺는데 이제 손님들은 거기 바로 삼전동 바로 1분 거리예요. 바로 길만 건너면 바로예요. 배달해 주세요. 그럼 저는 너무 해주고 싶죠. 한 집이라도 아까우니까. 근데 이제 배송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구가 다른데요. 근로계약하고 다른데요. 그거 한 집 가려면 저 안 되는데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또 뭔가에 또 혜택을 더 줘가지고 보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간다거나 아니면은 손님께 이제 죄송하다 못 간다 라고 말을 하면 이제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옆 동네인데 안 해주냐. 그리고 또 그 전에 제가 그런 선례를 남기게라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댓글에 우리 바로 둔촌동 옆에 뭐 방이동인데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제가 네 바로 근처니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거기를 배송을 갔다거나 아니면 남편을 보냈다거나 해서 뭐 근로계약에 관계없이 보낼 수 있을 때 그때는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다른 구에서도 바로 옆 동네인데 왜 걔는 해주고 나는 못 해줘? 기분 나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가지고 애초에 사장이 주관을 명확하게 갖고 거기에서 틀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손님이 기분 상하지 않게 정말 잘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사장의 몫인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손님들도 혼란을 갖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진상 손님? 그러니까 시비를 걸 소지를 애초에 없애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께도 그런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고 일단 직원들이 정해진 틀에서 일을 하니까 불안함 없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지금도 뭐 손님이 뭐 해달라 그러면 특히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제 뭐 존경하는 그런 손님이 매장에 방문한다거나 하면 저는 제가 주방에서 일할 때 누가 부르는 거 정말 싫어하고 관리소장 아저씨 내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인상 쓰고 막 나가시라고 하고 막 이러는 편인데 너무 좋아하는 손님이 이제 가끔 한 번씩 오시면 제가 전 부치다가도 그 전을 다 태워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뛰쳐나가서 손님을 뵈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해달라고 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직원들은 일의 흐름이 깨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한참 막 미나리를 담고 있고 그걸로 쫙 깔아놨는데 손님이 떡갈비 시켰고 뭐 육개장 시켰고 그러면 그 중간에 들어가서 막 떡갈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금도 아직도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나 혼자 조그맣게 할까? 직원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손님만 보고 나도 손님께 정성을 다하고 손님도 나를 믿고 또 이제 누구와 타협하고 설득하는 과정 없이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이제 반찬 가게 같이 워낙 다품종을 하는 곳에서는 규모의 경제 아니면 정말 남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얘기 하다가 길어졌네요. 이제 우리 직원들 얘기. 저는 정말 직원복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대부분 일을 해왔는데, 이제 어떤 그 근데 그 시기에 그렇게 됐어요. 제가 망할 뻔한 그 2년간의 시기에 뒤통수를 맞았는데, 그것도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걔들이 물론 나쁜 애들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계속 경제적 어려움 없이 퇴직금도 제때 주고 월급도 제때 주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나갔을까?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는 걸 아니까 점점 이렇게 하나 둘씩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떠났음에도 이제 부당해고라고 이렇게 고소하고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때 내가 장사를 잘해서 그런 빌미를 아예 만들지 않았었으면 걔랑 나랑은 지금도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거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